대표님들 안녕하십니까. 모하비아 개론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교수입니다. 오늘은 모하비 중에서도 엔진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공지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엔진오일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엔진오일 5종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엔진오일들은 흔히 광유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합성유, 또 여기에는 심지어 100% 합성유라고 적혀 있기도 하는 그런 엔진오일들입니다. 엔진오일들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물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오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런 오일, 그러니까 윤활유 등을 납품을 했는데요. 유난히 자동차 관련된 엔진 오일 같은 것들이 종류가 많고 또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흔히 산업유 중에서 유압유, 절상유, 부동액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물론 벌크 단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말통이나 드럼통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도 사실인데, 자동차보다 훨씬 더 비싼 그런 초고가의 장비들을 다루는 오일들도 종류가 굉장히 단순하고 오히려 저렴합니다. 그런데 엔진 오일은 유난히 종류가 많고 또 비싸고 다양하다라는 특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엔진 오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하비 규정 매뉴얼에 보면 적절한 교환 주기 1년에 한 번 정도, 가옥 주행 시, 일반 주행 시 적정 키로수마다 엔진 오일을 교체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엔진 오일은 순정 엔진 오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모하비에서 정해주는 그 엔진 오일의 점도 같은 범위도 되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모델처럼 5W30 정도를 넣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엔진 오일이죠. 그런데 이 엔진 오일의 가격이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엔진 오일들은 다 6리터급들이에요. 6리터급 기준이고 가격이 대부분 다 2만원 선, 그러니까 2만원이 좀 더 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엔진 오일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엔진 오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하비가 엔진 오일을 대략 7리터 정도 내외로 넣는데, 사람마다 조금 엔진 오일 넣는 양이 조금 다릅니다. 저 같은 기준으로는 자유낙하 기준으로 본다면 전부 다 빼내고 좀 기다렸다가 6리터 넣으면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물론 잔유가 한 1리터 정도가 있다라고 보겠죠. 엔진 오일에 여러분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모하비에 엔진 오일을 할 때 정말 그 안에 있는 엔진 오일을 전부 다 빼고 완전히 플러싱까지 하면서 엔진 오일 교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엔진 오일 잔유를 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를 이렇게 약간 세운다든지 들어 올려서 오일을 빼고, 혹은 위에서 공기, 에어로 불어가지고 엔진 오일을 빼내는 방법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싱 엔진 오일을 또 넣어서 정말 엔진 속을 때를 정말 하나도 없이 빼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약간의 어떤 결벽증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변을 청소하거나 자리를 정리하거나 할 때 정말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0점의 값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개인마다 있죠. 특히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검정색 카본,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검정색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엔진 오일을 전부 다 빼고 새로운 엔진을 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개인의 어떤 성향 혹은 개인의 취사 선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자유낙하 그리고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가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데 차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르는 친구예요. 엔진 오일을 이제 오토큐나 블루엔진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주고 순정 오일로 교체를 하는데, 오일을 교체하고 나면 차가 역시 새 엔진 오일을 넣으니까 정말 부드럽고 잘 나간다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의아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엔진 오일을 새로운 엔진 오일로 교체했을 때 엔진이 부드럽다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나요? 전 정말 체감을 못할 것 같아요. 이 엔진의 부드러운 필링이라는 것은 엔진을 다루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습도나 온도,
그리고 뭐 기타 에어컨이라든가 히터 등과 같은 부가 동력을 가져가는 조건 등등 다양한 조건을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진오일 하나의 영향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엔진오일이 좋아서 엔진 필링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외부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엔진오일을 교체했다고 차가 잘 나간다? 그것은 오히려 정확한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엔진오일을 교환하면서 서비스로 공기압을 꽝꽝 이렇게 꽉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공기압 때문에 오히려 차가 잘 나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요. 모하비 엔진오일 같은 경우를 한 1년에 뭐 10만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20만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의 경우만 말씀을 드리면 저 엔진오일이 지금 약 한 6리터에 2만원 정도 하죠. 공입나라 기준으로 모하비 같은 경우는 한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공임이 발생합니다. 에어필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약 4만 킬로 정도 타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최대 4년 정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깨끗하게 쓴다면. 오일 필터는 종이필터 방식인데 이게 약 4,500원 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격을 매겨보면 공임비, 그러니까 엔진오일 교환하는 비용으로 약 한 25,000원 정도가 채 되지 않겠죠? 여기에 엔진오일까지 더하면 대략 4만원이 조금 넘는, 그러니까 1년에 약 45,000원 정도를 엔진오일 교환 비용으로 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저는 이렇게만 유지해도 뭐 지금 뭐 20만 넘게 가까이 달리고 있지만 전혀 엔진 상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엔진의 점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흔히 OW31을 기준으로 모하비 같은 경우는 그 기준 범위 안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0으로 가게 되면 이 콜드 스타트,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마찰력이 좋은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숫자는 고온도에서의 그 엔진오일 점도 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W는 윈터, 겨울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뒤에 있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근데 이게 조금 말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엔진오일의 점도가 무르게 되면 물론 시작하기에는 좋겠죠. 엔진이 막 시작하고 저항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저점도인 경우, 저마찰인 경우는 굉장히 좋은 오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오일이 뜨거운 열기와 만났을 때에도 그 점도를 유지하는가,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앞에 숫자가 낮고 뒤에 숫자가 높은 엔진 오일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엔진 오일, 그러니까 0W 뭐 50이나 60 되는 엔진 오일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찾아보더라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F1 자동차 같은 경우에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OW30,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를 뺐을 때 약 20에서 30 정도, 혹은 많게는 35까지 정도 되는 그런 엔진 오일들을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엔진 오일의 그 점도 범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비하는 자동차 그 업체에서 엔진 오일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떡밥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엔진 오일 교환을 가장 선호하시죠. 정비 업계에서도요. 왜냐면 가장 간단하고, 또 당연히 엔진오일은 뭐 사람들이 밥을 당연히 먹고 옷을 사 입어야 되는 것처럼 엔진오일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엔진오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엔진오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 것도 자동차를 유지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엔진 오일에 대해서 뭐 흔히 뭐 많은 분들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엔진 오일들이 있는데, 이 오일들을 부르는 이름이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광유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반합성유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100% 합성유라고 심지어 저기는 버젓이 쓰여져 있습니다. 100% 합성유라고 지금 풀리 신세틱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엔진 오일 정말 이게 합성유가 맞는가 아닌가 정말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엔진 오일만 두고 말씀을 드리면요, 저기 앞에 보이는 세븐골드 있죠. 이 세븐골드는 VHVI 오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나머지 오일들은 합성유, 100% 합성유라고 적혀 있고, 심지어 PAO가 들어가 있다라고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전부 다 비슷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게 합성유냐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합성유라는 기준은 뭐 어느 업체나 세계 규격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캐스트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정유회사에서 합성유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합성유가 광유 재질, 그러니까 뭐 가장 그 정유 단계에서 가장 지저분한 오일을 가지고 만드는 광유 단계, 미네랄 오일이 아닌 파워 오일 혹은 나프타로 만들어진 그런 오일들로 만들었던 것을 합성유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정제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서 미네랄 오일을 가지고도 합성유에 거의 준하는 그런 점도 지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미네랄 오일을 사용한 합성유라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유라는 것은 성분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일종의 뭐 무엇이든 합성이 되면 합성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세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광유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네랄 오일이 기유가 뭐 1기유, 2기유, 3기유가 있는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미네랄 오일은 대부분 다 VHVI, 그러니까 고순도의 하이드로 크래킹을 통해서 정제가 된 그런 고순도 오일이고, 비록 뭐 성분 자체는 미네랄 오일, 그러니까 우리가 광유라고 불리는 것이었지만 정제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엔진 오일이 굉장히 합성유에 가까운, 그러니까 PAO 오일과 비슷한 점도 지수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점도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점성을 지니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점도라고 합니다. 물을 0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뭐 커피나 뭐 이런 약간의 우유 같은 경우를 한 60 정도로 점도 지수를 잡습니다. 그리고 땅콩 버터 같은 거, 꾸덕한 것들은 점도 지수가 뭐 10,000 정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점도와 점도 지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얼마나 꾸덕한가, 이거는 점도이지만 점도 지수, 영어로 비스코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도 지수는 뜨거운 온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뜨거운 온도 상황 속에서도 그 점도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가를 점도 지수라고 합니다. 엔진 오일은 점도 지수가 정말 중요하고, 이 점도 지수가 일반적으로 160 정도가 넘으면 우리는 그것을 합성유 정도의 개념, 그러니까 PAO가 들어간 그 나프타 계열의 합성유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제 지식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뭐 고객님들이,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오일을 납품을 하고 있지만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이것은 일종의 감성의 영역인 것 같아요. 엔진 오일은, 특히 자동차 엔진 오일은 말이죠.